오늘 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는 일단은 신장에 대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기는 한데, 사실 계기가 된 게 올해 2월 달에 제가 되게 오래 키웠던 고양이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급성 신부전으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하고 있는데 애가 이상하다, 간식을 줘도 안 먹고 애가 너무 힘이 없다. 근무하다가 놀라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 수치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틴이 10일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바로 투석을 할까 하다가 8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수액을 주고 오줌이 얼마큼 나오는지 요카테터 장착을 해서 봤는데 뇌령 확보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이제 아침에 호흡이 별로 안 좋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제 흉수가 차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예후가 되게 안 좋거든요. 만약에 저희 병원에 투석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다른 병원에 투석을 보냈겠죠. 결국에는 제가 투석을 했는데, 투석을 하다가 보냈어요.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도 투석하다가 아이를 보내고 마음도 아프고 했지만 후회를 하진 않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뿐, 결국에 답은 투석이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지만 만약에 혹시나 투석을 못했다면 사실 되게 후회를 많이 했겠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장수치 상승, 예를 들어서 탈수 때문에 신장수치 상승되는 경우 수액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 떨어져요. 오줌도 나오고. 근데 이 급성 신부전이 너무 무서운 게 신장수치 상승을 떠나서 오줌이 안 나오는 시간이 3일 이상을 보낸다라고 하면 사망한다고 보거든요. 72시간을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근데 급성 신부전은 일단 신장 기능 자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을 하는 건데, 이게 기능이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뭐 1%, 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원래 만성 신부전이었을 수도 있고 기능이 원래 뭐 되게 좋았던 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갑자기 그게 0이 되는 걸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죠. 어떤 이벤트 전에 기능은 30%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0이 돼버렸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 30% 언저리까지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0이 된 기능은 오줌을 못 만들어내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게 72시간을 넘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몸은 자연 회복이란 게 있거든요. 스스로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그럼 콩팥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을 버티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3일을 못 버틴다고 했잖아요. 갭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 신장수치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몸이 못 버티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투석을 통해서 신장수치를 떨어뜨리고 버틴다. 사람이랑 동물의 투석의 의미는 좀 다르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식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신장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내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투석을 뭐 일주일에 3번씩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죠. 근데 강아지, 고양이는 이게 신장 이식이 안 되거든요. 신장 이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장을 어떻게든 다시 돌려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용이에요. 제가 전에 항암 치료 막 얘기했을 때도 보호자님들께서 보통 얘기하시는 게 이거 연명 치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든 중환자 치료가 다 연명 치료다 보니까 당연히 연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지는 거를 우리가 목표 삼고 하는 거고, 자연 회복기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량이 이제 확보되기 시작하고 투석이 없어도 스스로 쭉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투석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2024년도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협회에서 신장 투석에 대한 기준을 이제 냈어요. 우리가 왜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탈수가 교정이 됐고 충분히 수화된 상태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5 이상인 경우와 수액을 계속 주기는 주고 한데 이뇨제도 막 자극을 주고 막 하는데도 오줌이 안 만들어지니까 내 몸에서는 계속 과수화되는 상태, 그리고 이게 오줌이 안 나오거나 오줌이 적게 나오는 시간이 수화가 다 됐는데도 6시간 이상 지속이 될 경우,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해도 전해질 교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에서 보통 이제 투석을 권한다고 얘기하고요. 투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정맥 룰을 만들어서
팔 혈관이나 이런 데를 좀 두껍게 만들고 그쪽으로 투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 같은 경우 사람보다 당연히 체구가 작으니까 혈관도 작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일반 팔에서 뭐 룰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 큰 혈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그 큰 혈관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수액을 줄 때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유지 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5k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cc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한 15cc 정도가 되는데, 근데 투석을 돌릴 때 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속도가 최소가 분당 10이에요. 분당 10이라는 얘기는 시간당 600cc거든요. 상당히 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작은 혈관으로는 투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혈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정맥, 우리가 그래도 가장 큰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목 쪽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서 안에다가 관을 넣고 그쪽 중심정맥 쪽으로 해서 투석을 하게 되죠. 그때 호흡이 너무 안 좋거나 많이 다운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진정 정도로 진행을 하고, 너무 큰 활동성도 너무 좋고 뭐 다행히 뭐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 가벼운 마취 정도 하고 경정맥 카테터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을 하게 되죠. 여기 오기 전에 이전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초반에 엄청 고생했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투석이 아주 일반화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같은 입장이죠. 대중화를 위해서 좀 약간 노력을 했다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많이 알렸죠. 해서 그 덕에 지금 많이 투석하는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한데, 이제 그때 엄청 고생했던 이유는 투석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투석을 하면 투석을 해도 사망한다는 그런 말들도 많았고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보호자님들께서 투석을 하는 이 환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높아지셔서 투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수액을 주다가 뭐 급성 신부전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투석을 해서 조금의 희망이라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